상표를 특허청에 신청을 한 출원 상태일 때 이제 심사를 하고 있겠죠. 그런 상태일 때 만약에 타인이 나와 동일한 하거나 또는 유사한 분야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윤영금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상표권에 대한 여러 가지 등록에 대한 걸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표를 특허청에다가 신청하는 걸 출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심사를 거쳐서 최종 등록까지 되는데, 상표를 특허청에 신청을 한 출원 상태일 때 이제 심사를 하고 있겠죠. 그런 상태일 때 만약에 타인이 나와 동일한 하거나 또는 유사한 분야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직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권리가 확보가 된 건 아닌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상표법에서는 이런 경우 우리 상표 출원인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나중에 권리자가 되겠지만 그런 미래의 권리자를 위해서 뭔가 보호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좀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2000년도 초에 도입이 된 건데, 자, 그거를 손실보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 상표를 신청을 해놨는데 만약에 제3자가 나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분야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상표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제3자에게, 타인에게 경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경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뭔가 다른 걸 할 수는 없고요. 경고를 하셔야 됩니다. 경고를 하고 나서 나중에 대신 이제 경고를 했다고 해서 바로 뭔가가 이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경고를 하고 나서 나중에 상표 심사를 거쳐서 등록이 되겠죠. 그러면 최종 등록이 됐을 때 그 등록 이후에 그 손실, 그 당시에 경고 이후에 당신 때문에 내 상표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손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손실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생깁니다. 권리가. 대신 상표 등록 후에 해야 한다는 그런 주의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상표가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했는데 나중에 등록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권리가 발생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도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등록 후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등록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업무 방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등록 가능성이 높은 상태일 때 그런 손실보상 청구권에 대한 그런 경고를 해야 한다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또 하나 더 주의하실 사항은 뭐냐면, 자, 업무상 손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손실보상 청구권이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다시피 손해배상하고 좀 비슷한 느낌인데, 상표에서는 자기가 이제 상표를 특허청에다 신청을 했죠. 출원을 하고 나서 상표를 꼭 사용하고 있을 때에만 그런 손실보상 청구권에 대한 경고가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손실보상 청구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경고를 꼭 해야 한다는 거, 상표 출원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등록 후에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 같은 변리사를 통해서 등록 가능성이 높은 상표를 신청했을 때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주의사항이 있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상표를 신청하고 나서 등록할 때까지, 출원하고 나서 등록할 때까지 심사기간이 일반 심사를 한다면 6개월에서 한 10개월 이상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우선 심사를 한다면 한 2, 3개월 정도 기간이 이렇게 좀 짧습니다. 그런 사이에도 타인이 얼마든지 내 상표를 모방을 한다거나 그런 사용하는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손실보상 청구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시면 나름 보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주의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런 세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윤영건 변리사 저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컨설팅을 받으시고 상표 신청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표 신청 후에도 그런 출원 후에 그런 분쟁이 생기거나 어떤 타인의 어떤 상표 사용이 보인다면 무작정 하시면 업무방해로 역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 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행사했을 때 또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런 것들은 요건도 있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하셔서 상표 신청 후에 등록 때까지도 그런 보호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상표 등록 후에는 상표 등록 하자마자 이제 권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지금 등록 전부터 사용한 제3자한테는 뭐 당연히 상표권 행사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손실보상 청구권도 동시에 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내 상표를 뭐 동일 유사하게 모방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손실보상 청구권이라는 제도가 2001년도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표 신청을 하고 나서 아직 등록이 되기 전에는 아직 권리가 발생 안 했으니까 이걸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건 하에서 여러 가지 조건 하에서 손실보상 청구권이라는 거를 바로 당장 뭐 나중에 손해배상을 얻듯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경고를 함으로써 제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등록 후에는 그걸 몰아서 손실보상 청구권, 그다음에 상표권 행사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표를 이제 등록을 해야지만 권리가 발생한다는 아셨다는 분들 아시고 있으면 상표를 신청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열심히 자기만의 사업을 잘 운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또 타인의 모방이 있다면 일종의 침해이기 때문에 손실보상 청구권, 상표권 행사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셨다가 그런 실제적인 행사는 저 같은 변리사한테 문의하시면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경고부터 시작을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세 가지 까먹지 마십시오. 상표를 출원을 하고 나서 타인이 모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손실보상 청구권을 위한 경고를 해라.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다만 등록 후에 행사할 수 있으니까 등록 가능성이 높은 상표에 신청한 경우에 활용해라.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등록 후에도 상표권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상 손실보상 청구권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역으로 공격 가능하다. 자, 오늘 상표를 출원하신 등록 직전에 그런 심사 중인 상태인 경우에 그런 분들을 위한 제가 어떤 상표로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렸으니까요. 나중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